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에 맞게 오늘도 특별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동 MBC 스타 기자죠. 이정희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유희순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입담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기자님. 네, 회사에서 워낙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이제 반응들이 뉴스에 안 나오더라 하는 분은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안 나와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직을 맡게 돼서 임진하셨어요. 취재 현장에서는 뭐 이제 못 뵐 것 같고 대신 이제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안동 MBC 뉴스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고 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뒤에서 딱 하시는 건데 오늘은 앞에서 숨겨둔 한 방 이렇게 탁 날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점잖게 여러 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겁나. 유희순 단장님은 오늘 처음 사생결단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녹화 전에 많이 보셨다고. 그렇죠. 그 도지사 돌아보기도 받고 그 쓰레기산, 그다음에 석포재련소 등등 그 예능하고 이 교양이 겹쳐지는 프로그램을 절묘하게 출연진들이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음 각오가 또 남다르시다고 하던데. 프로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걱정되고 뭐 입도 마르는 것 같아요. 전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물 준비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네 분의 라인업만 봐도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입담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경북 북부는 9개 시군 기초의회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마음은 일점이에요. 태클을 걸어야 할 곳과 걸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 4년 내내 조례발이 한 건도 없이 지나가는 분이 반이 이상이에요. 조금 의원인 낫지 걸 않을까? 숨길 정도로 창피함을 한번 줘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륵. 의정활동하기도 바쁘실 텐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상대 의원에게 욕설했고요. 사찰 여신도 협박했고요. 심지어 주거 침입으로 입던 이건 황당해요. 주거 침입 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예청 국민들이 이번 참에 의회 활동,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것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찍고 나면 그만인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의회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먼저 경북 북부 9개 시군 기초의회 1년 평가에 대한 임미애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구멍. 원래는 빵꾸 조심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빵꾸가 맞나 싶어갖고 구멍. 빵꾸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이게 지방자치 제도라는 게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 이 세 바퀴가 잘 맞아서 굴러가야 이게 이 제도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데 이게 자꾸 어딘가 한 부분에서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삐그덕거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저는 지방의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 구멍을 좀 잘 살펴보시고 유권자들께서 4년마다 이 구멍을 좀 손질을 좀 해주셔야 지방자치제도가 안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멍으로 했습니다. 구멍 이렇게 땜빵 안 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럼요. 4년마다 무너지기도 해요. 네. 땜빵질은 선거겠네요. 네, 그렇죠. 경북 의미심장한 웃음을. 네, 경북 북부 9개 시군에서 지난 8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로 평가를 좀 내려볼 텐데요. 9개 시군 기초의회의 별점을 한번 매겨보죠.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2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한 40점 이제 낙제점이잖아요.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이후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집행부의 변화 움직임에 비해서 의회는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그러니까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이라는 것을 자기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2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전 예상했던 점수라서 크게 뭐 낙제점에 놀라진 않게 되네요. 좀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유 의원님은 5점 만점에 몇 저는 점? 5점 만점에 3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상외로 높아요. 3점 정도 생각한 거는 유권자들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회가 필요 없다, 뭐 의회 무용론을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점이나 1점을 주게 되면은 지금 당장 기초예나 뭐 광역의회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3점 줍니다. 마음은 1점이에요. 너무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지. 마음은 1점이에요. 이게 강조가 들어가셨어요. 이정희 위원님은 몇 점이요? 저도 한 3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지역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대치가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당이 기존에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랄까? 이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제 의식을 해야 되니까 다른 당 의원들 또 무소속 많은 의원들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 또 역으로 민주당이나 또 다른 그 당 의원들을 보면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준비가 안 된 그 의원분들도 이렇게 정치적인 분위기로 많이 입성을 하셨는데 기대치에 영 못 미치는 활동을 보여줘서 뭐 때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분발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잘했다 3점 이게 아니라 잘해라 3점 이거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천 의원님은 몇 점이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오, 말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높아요? 앞에 임 의원님이 2점, 두 분이 3점, 3점 줬잖아요. 그럼 평균을 좀 맞추자는 의미도 있고. 안 맞추셔도 돼요. 굳이. 한편으로는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기초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야, 내가 투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1등 공신이다.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그럴 거면 한 5점 주시지 왜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 같아서 네. 한 번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보여주셔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4점을 줬습니다. 유 의원님은 지금 활동을 거의 10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오늘은 뭐 1년간의 평가를 내렸지만 10년 동안 작쭉 지켜보시면서 느낀 점은 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의정협력단이 만들어진 게 특정 정당이 도지사,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치의 시대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럼 시 전체를 감독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러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 활동을 우리가 모니터 한번 해보자. 이 양반들이 정말로 우리 살림을 살고 있는 걸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는가? 이래 의지가 모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에 뭐 나름대로 자체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선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인근에 뭐 한두 군데 그분들한테 자문 좀 구하고 그렇게 출발했죠. 요즘은 상주시 의정협력단이 우리 북부 인근 지역에 선진 사례가 되고 씨앗을 있죠. 뿌리고 있는 네. 그런 중입니다. 네,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은 4가지 주제로 할 텐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업무 추진비 논란입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여야 될 텐데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안동시의회 업무 추진비 부당하게 사용해서
논란이 됐는데 또 제대로 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법 위반이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공공기관 공개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예산 그 지침상으로도 보면 50만 원 이상은 아주 더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죠.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달에 대구 경실련이 이제 시군 의회마다 이제 뭐 나름 분석을 좀 해서 내놓고 있는데 5월에 안동시 의회 업무 추진비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더 다시 꼼꼼하게 재차 분석을 해봤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기초의회, 시군의회 같으면 의정비가 한 3천, 4천 정도 돼요, 연. 네. 그런데 안동시 의회 사례만 놓고 보면 이 업무 추진비가 의장의 경우에는 의정비가 이제 3,400 뭐인데 업무 추진비가 3,7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더 많죠. 물론 뭐 부의장은 조금 더 낮고 하긴 하는데 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살펴봤더니 거의 90%가 밥값으로 썼는데요. 밥을 많이 하루에 5끼 드시나 보다. 이 밥값을 누구하고 썼는지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식사였어요, 거의가. 근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한번 보니까 의장이 1월 한 달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과 식사를 12차례 하면서 23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 8차례 140만 원을 썼어요. 대체로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이거든요.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분들이 5분이 1월 한 달 동안 집행부, 그러니까 안동시청 공무원들하고 밥을 먹은 횟수가 37번에 62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차례 정도 안동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한테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하루에 2차례 진짜 매일. 말했잖아요. 하루 5개 드신다. 매일.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사석에서나 이렇게 뭐 의원님 계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밥 먹을 때 의원들이 계산하는 거 본 적이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결과도 재밌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사실까요? 상주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18년 마지막 4분기 거를 봤는데 네. 28번 식사를 했어요. 28번 식사를 했는데 사무국 직원들하고 무료 식사를 갖다가 14회나 했어요. 반을. 분개하신 거죠? 이분들은 한 한 달, 달에 한 달. 37회를 먹은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28회가 전부 다 밥만 먹은 거예요. 업무 추진비가.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한 업무 추진비가 필요한가? 금액의 고하를 떠나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상의를 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안동시의 경우에는 이 위원님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2019년 5월 업무 추진비를 한 달 딱 공개를 해놨어요. 그 전에 꼭 공개를 안 했고. 공개를 안 한다고 보도가 되니까 네. 한 달간 한 달 보도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워낙에 비슷한 실정이 많아요.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거의 대부분이 뭐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 위원님 이게 원래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공개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이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개하는 정도를 봤는데 집행부는 거의 다 공개를 해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의회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시 의회는 2019년도 5월 달에 딱 한 번 공개를 하고 그 전도 없고 그 이후도 없어요. 그다음에 영주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한 대랑 네. 뭐 이렇게 한 달 잠깐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실제로 이 의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조차 이게 법상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누군지까지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국기가 들면은 네. 50만 원 이상이 하나도 한 건도 없어요. 상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50만 원을 예. 안 남기는 49만. 거죠. 예, 49만 50만 9,990원 막 이렇게. 자료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50만 원. 공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의원들과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른다라는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좀 더 강하게 네. 예, 오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시간이 저녁이긴 하지만 전화를 하세요. 한 통씩. 누구한테요? 기초예에 어. 예, 자기 관할 기초예에 내일 아침에라도 전화 한 통씩 하셔서 왜 그 우리 의원들 업무 추진비는 안 올라와 있는겨? 이거 지금 세뱃돈 준 거 아닙니다. 세금 낸 겁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한 통씩 전화를 하면 오늘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면 아마 다 시의회가 이 전화기가 불통이 될 정도로 몰려들어서 내일 저녁이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을까. 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자막으로 자막으로 북부시군 이렇게 예, 북부시군 의회 전화번호를 다 넣어 주실 겁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구멍은 그냥 두면 더 커집니다. 때로는 벽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구멍은 메우십시오.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화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결담, 천윤길 의원님의 결담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제 결담은 태클입니다. 태클. 네. 일 년 동안 경북 북부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활동했던 걸 보면 정작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될 땐 태클을 안 걸고 엉뚱한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다가 막 태클을 걸고 있어요. 자기 편들한테.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는 오히려 싹 무시하고 태클을 걸어야 할 곳과 걸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 낄낄 빠빠를 못하고 있고. 네, 낄끼빠빠. 알아들으시네요. 왜 그러세요? 왜 무시하세요? 오늘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낄끼빠빠 뭐 태클 말씀하셨지만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의정 활동이에요. 네.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태클이라고 하신 네. 거잖아요. 기초의회 권한이자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인데 이걸 네. 또 제대로 못하고 있죠. 뭐 보면은 대표적으로 봉화군 농민수당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 조례안이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건 얘기도 했었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북 북부 지역 기초의 조례 발의 건수를 의원별 발의 건수를 보고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의원별로 조례 발의 건수가 균형 잡혀 있어요. 이건 뭐냐? 의원들이 직접 고민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조례 개정할 걸, 제정할 걸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은 발의 건수가 차이가 나요. 이게 본인이 직접 발의한 거죠. 이걸 보면 느껴지는 게 봉화군에서 군수가 그 선거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진했는데 이걸 태클을 처음 걸었던 게 의회였습니다. 왜 우리 의회 무시하고 이걸 추진하냐? 조례를 제정해라. 근데 제가 태클을 걸 때와 걸지 말아야 될 때 구분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다시 집행부한테 공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게 농민수당이 아니라 안정자금.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이렇게 보조금 확 바뀌었죠. 확 바뀌어서 이 플러스 되는 기존 보조금에다 또 다시 보조금을 얹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 기초의회 의원이 17명인데 4년 내내 조례 발의 한 건도 없이 지나가는 분이 반이 이상이에요. 근데 8대에 들어서는 이 모든 조례가 전부 다 그냥 의원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천 의원님 말씀하신 다 나누어 준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유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의정활동 결과로 발로 뛰면서 발굴한 조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에 대한 조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의원들이 무관심 내지는 귀찮아서 그럴까요? 영주시의회하고 영양군 의회는요 보니까 공통 의원 그 실을 개인 사무실로 바꾸려고 했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더라고요. 네.
그걸 왜 쪼개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방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 방을 이용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다 나눠주지만 노트북을 다 나눠주지만 그 노트북을 1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 해보지 않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 공간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진다면 아마 주민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 공간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에 주민들은 분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기 좀 들어갈 들었어요. 돈을 다른 거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이미 그걸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천군 의회도 화면에서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천군 의회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의원들 개별 방을 다 이렇게 주어놨단 말입니다. 안동시 의회 신청사 지으면서 개별 방이 다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상주. 예. 근데 대신 저는 이제 일을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발로 뛰어서 하는 분들은 참 잘했다라고 드러내주고 못한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처절하게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낫지 의원인 걸 않을까. 숨길 정도로 창피함을 한번 줘야 돼요. 아, 그렇죠. 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상주시 의회만 이제 보다가 남은 시군 의회를 갈 일이 그냥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예천 군의원님들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제 예천군 의회를 보게 됐는데, 야, 청와대보다도 더 좋아요. 진짜 크죠. 좋죠. 뭐 이거는 다른 어떤 수사를 동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별 의원실이 또 있죠. 근데 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고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서 일단 의장실을 쳐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칸막이를 하게 되면은 일반 그러니까 시내에서 만나면은 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칸막이 공간을 의회에서 제공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비밀 공간이 더 없는 거예요. 밀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의회는 그런 감시할 공간이 없는 데다가 개별 방까지 준다. 개별 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무실 테이블 지금들 다 있잖아요. 책상. 굳이 그 칸막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저는 유권자와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죠. 뭐. 네. 근데 요즘은 네, 요즘은 뭐 상주는 어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시군 의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비회기 때도 늘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뭐 만나고 하는 건 같아요. 저도 뭐 한 20여 년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는 네, 이렇게 걸로. 계속 긍정적인 거 보고 부정적인 거 보고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기대를 하는 걸로 마무리시죠. 근데 영양군 의회에서요 첫 번째 회기를 행정사무감사를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뭐 졸속이다, 졸속감사다 이런 오명을 또 사기도 했는데요. 시민의정 참여단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닥 낯선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익숙하시죠? 그 학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어마무시한 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분석하고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업 계획을 갖다가 이끌어줘야 되는 의회가 지역에서 코딱지만 한 행사만 있어도 거기 인사로 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탁기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올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입성을 하면은 괜찮은데 어쩌다 공무원, 의공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의회에 이 배지를 달게 된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분들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예산안을 볼 시간이 없지요. 왜? 지역구 민원인들 만나는 게 다음 선거에 더 유리하니까.
이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집행부를 괴롭히면은 공무원들이 그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게 안 나가잖아요. 좋게 안 나가면 결국은 내 표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깨부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이게 바로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 욕심에 너무 눈이 어두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 분하고 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내 개인하고 어떤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도 아니 오히려 더 잘 알죠. 더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을 감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방청이나 이런 국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닫기 밖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시민의 대표인데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 할고 눈을 감겠어요? 근데 보세요. 지방의회는 워낙 좁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없겠네요. 특히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이해합니다. 아니,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죠. 그렇군요.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주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네, 그 지방 의원들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다. 지방 의원들, 기초의원들 가운데서 보면 단체장을 보위하고 지켜주려는데 혈안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공격해야 될 걸 먼저 나서서 감싸고 동료 의원들이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최교일 의원 관련해서 장욱현 영주시장에게 이 문제가 있다 질타하고 질의하니까 옆에 있는 의원들이 말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 까먹고 있다. 자기 진영에서 자꾸 자기 꼴대로 자살골만 넣으려고 하고 있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3년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이어서 유희순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예, 저는 누구를 원망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우리 대표를 뽑을 때 사사로운 정의라든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망은 자기 자신을 하는 게 옳다. 뭐 이래가지고 정해봤습니다. 선거 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 번째 주제는요. 각종 비리나 특혜 의혹입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상주시의회 겸직 위반으로 2명의 의원이 좀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징계 수위 만족? 징계 수위는 뭐 제명을 요구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 제명이 부결되었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과와 겸직 해소였는데 해소를 했고요. 한 분은 이제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상주시 의회가 지금 8대인데 저희들이 방청을 벌써 4대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위가 구성됐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8대에 들어서 무려 윤리특위가 4번이나 구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러면은 의원들이 과거의 어떤 기수들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분들이 왔느냐? 내나 그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8기에 특별히 윤리특위가 왜 많이 구성됐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얘기 듣는 거 이야기 듣는 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이제 정치색을 띠신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고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윤리특위가. 그러면은 좋은 점이겠죠.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윤리특위 연 사례를 거의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뭐 그 우리 조선 후기에 당파 싸움
비판을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서로 많이 의회 내에서 싸우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면서 또 상대를 의식하고 조심도 하게 되고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상주에도 윤리특위가 열렸죠. 예천에 윤리특위가 열렸죠. 물론 뭐 지도부에서 당에서 열어라 이렇게 해서 열긴 했지만 의성도 열렸었어요. 의성에도 열렸으니까 그리고 의성에 열렸죠. 의성에서는 이제 출범하자 말자 또 열렸죠.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윤리특위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윤리특위가 많이들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특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들을 징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성군 의회에서는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비밀 각서가 또 논란이 됐잖아. 무슨 비밀 각서예요, 이거? 뭐죠? 이게, 예, 작년에 그 8대 의회죠? 8대 의회 개원하면서 7월 3일 날 그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의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3명의 의원이고 7명을 먼저 확보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때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쪽에서 7명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6명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 7명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했을 때 누구는 의장, 누구는 부의장, 누구는 위원장 이렇게 다 되었겠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모든 의장단 의석을 가지게 되니까 이쪽에 있던 그룹에서 총무위원장을 맡기로 한 분을 빼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7명이 모여서 각서를 쓴 거죠. 우리 절대로 배반하지 말자, 딴 데로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너 우리 편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눈 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옮겨갈 때 너한테 의장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가서 의장을 받은 거예요. 현 의장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게 이제 6명으로 힘이 확 줄어드니까 이쪽에서 모든 상임위원장과 부의장과 모든 의석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의회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요. 실제로 13명의 의원이 서로 화합하면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해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좀 되었죠. 정말 이 부분에 할 이야기 많은데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이 오고 감으로 해가지고 제공자하고 받은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죠. 아 맞아요. 경북 북부에 그런 이게 사례가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다 이게 이제 당선과 동시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의장단 구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상주 요번 8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전부 상주의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이 10명이고 그다음에 무소속과 민주당 출신이 7명으로 이제 의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은 자유한국당 출신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등 어느 한 자리도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좋은 거냐? 꼭 좋지 않다는 게 그렇죠. 의회라는 게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장단 선거에서 야 우리도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캐스팅 보드를 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특정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이제 의장단하고 이런 걸 갖다가 무소속하고 그 당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의회에서 의결이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우리도 무조건 당론이야. 반대야. 당론이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당론을 제공한 당이 소수의 그 정당이었다는 거죠. 물론 순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주시의회 이런 온갖 지난 1년의 혼란스러움은 이런 갈등 구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윤리특위를 비롯해가지고 막 이런 납품 비리 온갖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덕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주시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사업이라든지 조례 이런 거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교복이라든지 뭐 급식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유는
당론.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했잖아. 애들이 먼저 했잖아. 우리는 몸집이 10배인데 뇌에 비해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치 꼭 깨터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의원들끼리.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말이 좋아서 교황식 선출 방식이지 가장 비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을 선거를 할 때 그 의장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수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원을 뽑으면 돼요. 그리고 소수 정당에서 표를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교황식 선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황식 선출 방식이 아니라 조폭식 선출 방식이거든요. 형님. 큰형님 뽑을 때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큰형님 뽑을 때 일단 자기 편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장 새가 큰 쪽에서 자 앞으로 큰형님은 여기가 맞는다라고 하면 예 형님 그러고 동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황식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알겠죠. 조폭식을 민주적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문경 씨도 좀 볼게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문경 시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첫 번째, 당선인으로는 첫 번째로 그렇죠. 구속되는 네, 불명예를 얻었죠. 그렇죠. 이거는 놀랬어요. 그리고 예상이 됐던 건데 이승준 전 문경시의원 당선자가 선거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검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불법 정치 자금을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건데 재밌어요. 살펴보면 이 본인이 문경의 경북도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을 신청했는데 본인 떨어졌어. 본인 떨어졌는데 동해안 쪽에 가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본인이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나와서 당선됐는데 이 돈을 줬던 사람은 안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분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네.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시의원을 공천받고 가번을 받았는데 낙선했어요. 이거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2014년에는 또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이분한테 돈 준 분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한편으로는 야, 이 정도로 금방 들통날 일을 한 사람이 시의원에 당선됐다는 거는 시민들이 뽑을 때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구나. 단체장만큼 뽑을 때 관심이 적구나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의원, 도의원, 이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뭔가 이 로망이 있구나. 이게 되면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오늘 주제에 대한 결어 들어보죠, 유 의원님. 예, 소탐 대실 25년이면 충분하다. 지방자치한 지 25년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 유권자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정신 차리고 투표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없다. 꼭 맞아요. 각성하시고 우리 잘합시다. 잘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희 위원님 경북북부 9개 시군 기초의회 1년 평가에 대한 결담은요? 아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륵. 오죽했으면 지방의회 왜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계륵처럼 없앨 수도 없는 거죠. 네,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사건 기타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 많아요. 의정 활동하기도 바쁘실 텐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상대 의원에게 욕설했고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뭐 의정 활동하면서 그러는가 할 수도 있지만 사찰 여신도 협박했고요. 심지어 주거 침입으로 입건 이건 황당해요. 주거 침입 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데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주거 침입은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술집 위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랬구나. 예, 문을 더 열어 달라라고 올라갔다가 그 주거 침입을 했는데 뭐 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도 잘 알고 가끔씩 이제 술을 먹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 왜 신고를 했어? 지금 뭐 방송에서 조금, 말 못할 얘기가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이런 말 해야 되는 정신결정이 시청률이 오르는데. 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굳이 교훈을 찾자면 이 의원들은 여자 조심, 돈 조심 해야 된다라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안동의 문제 욕설한 거. 근데 욕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네, 정도가 지나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결위에서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인데 대체로 뭐 이것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다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난 거고 초선 의원이 문제 제기에 이 예결특위 다선의 위원장이 7선인가 그렇죠? 위원장이 이제 욕을 그냥 확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부의장 네. 되신 분이죠. 부의장 되신 분이 이제 아마 평소에 왜 나를 욕을 하고 다녔냐, 선거 때도 나 운동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쌓였던가 봐요. 절에 가가지고 이 여신도에게 굉장히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고 했었죠. 그나마 제가 욕설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네. 한 건 의정 활동 중에라도 했으니 그랬던 거고 다른 건 너무 주거 침입이나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거는 다른 업무니까 이거 그랬던 겁니다. 저희 의성의 경우는 이 건으로 해서 윤리특위 열렸고 열렸죠. 그리고 이제 부의장직 부의장직 사퇴. 내려놓고. 네. 예. 아유. 저는 이걸 보면서 안동은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의성의 사례를 보면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차이가 뭐냐면 안동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주인이 유권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거나 드라이브를 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정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방의회가 그런데 의성구는 뭐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의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찰이었다는 거. 그 16교구가 군의회 항의 방문도 네. 했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랬기 컸어요. 때문에 예. 사실 이랬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관심을 갖고 좀 얘기를 그렇죠. 많이 내고. 자정 능력 원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제 참 힘이 없는 슬프네요. 것은 예, 정리가 잘 안 되고. 네.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이것도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의원 전원을 제명시켜야 한다. 7월에 주민 소환 하겠다 했는데 7월에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된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려를 좀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역시나 조금 고기까지는 어려웠던가 봐요. 밴드로 시작된 주민 소환 모임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 활동은 6월 말로 접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됐고 그렇게 해서 거의 사실상 정리가 됐다라고 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소환을 하려면 청원부터 적지 않은 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투표까지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끝까지 간 사례가 거의 없듯이 매우 어렵죠. 특히나 이런 작은 지역에서는 뭐 친구고 후배고 동생이고 또 뭐 친척이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청원에 서명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죠. 투표 가기 전 네. 서명도 쉽지 않은 거죠. 제기를 하기 위해서도 얼마만큼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 이 요건을 갖췄으니 우리는 제기를 하겠다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6월 말로 우리가 종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논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아시다시피 제명 취소 소송 두 분이 제명이 된 분이 이제 다시 의원직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9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은 2022년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물론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예천 군민들이 이번 참에 상주에서 의정 참여단을 지금 10년째 해오신 것처럼
이 의회 활동,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것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가 특별한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는 뭐 우리 주변의 인근 지자체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유권자분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만 정신을 차려도 이 지경은 안 되는데 투표할 때 내 농로 포장이나 우리 진입로 개선해주고 나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들을 뽑거나 나하고 혈연관계, 뭐 동문, 뭐 친인척 이런 걸로 뽑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천군 의회에서 수습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오늘 이렇게 업무 추진비, 뭐 의정 활동, 비리 특혜 사건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칭찬할 게 많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더 나은 의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좀 주시죠. 지난번 자치단체장 편을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라도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보겠다 이런 좀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남은 3년은 제발 좀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어차피 지방의원 한 4년 하면 됐지 뭐 평생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 의원님 얘기가 제일 궁금해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자정작용이라는 거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일어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에 노란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화를 내고 토론을 하지만 결과는 늘 같을 거니까 우리가 정말 내년 4월에 있을 지금 뭐 지방의회 돌아보기지만은 국회부터 제대로 잡아야 싸움 이런 거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국회가 문제 있었으니까. 그분들 너무 자연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년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바쁜데 너무 힘쓰지 말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똑바로 집행이 된다면은 노후 걱정 많이 안 해도 되죠. 연금 많이 들지 말고 저축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가족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11조 10%만 우리 사회 내 이웃하고 어떻게 같이 어깨 걸고 가볼까 이런 유권자의 자세 우리 지역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연에서는 자정작용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딱 와닿네요. 임 의원님, 좋은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의정 활동? 네, 제가 좋은 의정 의회를 활동을- 위해서. 좋은 의회. 정말 이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은 찍고 나면 그만인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의회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 위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해 뭐 주민들 저희 그 주권자로서의 역할은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의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달 6월 12일 서울 중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눈물의 호소. 네네. 네, 중구 의회의 각종 갑질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폭로 기자회견을 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일단 그 의회가 민생 그리고 안전 예산을 볼모로 부당한 인사 요구를 했다. 또 하나는 의회가 여러 갑질을 했다. 공무원 직원들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아주 예사롭게 하고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직원들 불러서 술값을 내게 하고 그 의회 건물 내에서 이제 금연 장소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낡은 정치 관행의 문제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아주 보기 드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방의회 어느 누가 그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청장이 이런 의회 갑질을 폭로한 이 그 문제만 조심을 하면 더 나은 의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1년 평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까지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이 위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예, 저는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의원 여러분들의 언행이 지방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언행이 역사가 된다. 뼈에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네, 각종 일탈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 이제는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지는 기초의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생결담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